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두 가지 ETF 상품 비교해드립니다. 바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그리고 코덱스의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이라는 ETF 두 가지 상품인데요. 주요 상품 정보 바로 비교해드리면 에이스 상품은 지난 5월 16일 상장되었고 코덱스 상품은 6월 8일 지난 목요일 상장되었습니다. 에이스 상품 수수료 0.29%, 코덱스는 0.18%로 수수료 역시 다른 ETF들 비교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 날 상장이 되었고 아무래도 상장 이후로 테슬라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자된 자산 규모 453억 원 투자되었고 코덱스는 100억 원. 아직 상장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요.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고 종목 수는 에이스는 22개 그리고 코덱스에는 25개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지수, 기초지수라고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이유는 에이스 상품은 액티브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있지만 그 지수 이외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운용이 되는 ETF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의미다라고 해서 비교지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EB, 서포터스 플러스, 테슬라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 비교지수를 사용을 하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팩셋 테슬라 밸류체인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구성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일 6월 9일자로 각각의 ETF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종목 순으로 나래비를 세운 것이고요. 먼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종목들은 양쪽 ETF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불과 8종목만 두 ETF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같은 테마 내에 같은 그런 상품명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포함된 종목이 8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다른 상품일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8개 기업부터 좀 짚어드리면 당연히 테슬라가 양쪽 모두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가 두 번째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AMD 반도체 기업, 그리고 CATL 담겨져 있고, 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그 부품 기업도 양쪽에 모두 담겨져 있고요. 또 배터리 공급망이라 볼 수 있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파나소닉도 양쪽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티넨탈이라는 기업은 독일의 그 타이어 제조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8개 기업 이외에 좀 여기서 굵직한 차이 조금 더 짚어드리면 먼저 바로 이 TSL 불 1.5X ETF라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에이스 상품 출시되자마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긴 했었는데요. 특허명 TSLL이라는 그 ETF로서 테슬라의 지수 1.5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스 액티브 상품에는 테슬라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눈에 띄는 차이는 국내 기업 포함 그 비중 차이입니다. 근데 양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겨져는 있어요. 하지만 에이스 상품에는 그 외에도 삼성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NF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내 기업이 약 8.5%가량 포함이 되어 있고 반면에 코덱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1.67%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LG 이노텍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전장부품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차량 카메라, 모터 센싱 등 전장부품 사업에서 지난 7년부터 꾸준히 적자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47억 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좀 흐름이 좋고요. 그간 현대나 기아가 주요 고객사 또 GM 정도가 주요 고객사였는데 최근에 테슬라도 주요 고객사로 추가가 되면서 그래도 여기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에 그런 의미에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LNF는 많이 알고 계시죠? 양극재 기업인데 테슬라와 꾸준히 공급 계약을 맺었던 기업이고 특히 지난 2월에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무려 3조 원대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좀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에이스 상품에는 2%가량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으로 포함된 8개 종목 역시 비중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기업을 맨 하단에 이제 배치를 시키고 같은 종목들을 좀 같은 선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래프화 시켜 보았습니다. 여기 맨 위에 이제 보라색이 기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장표에서는 요 8개 기업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테슬라 비중은 에이스 ETF에 18.36%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시로 종목 그 구성이라든지 그 비중은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비중은 언제든지 조금 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배터리겠죠. 그래서 배터리 세 개 기업이 양쪽 모두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CATL,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중에서 소폭 좀 차이가 나서 짚어드리면 이제 CATL 배터리 기업이 이제 코덱스에는 7.72%, 에이스에는 4.37% 담겨져 있어서 코덱스 상품의 CATL 종목이 조금 더 많이 3% 이상 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CATL만 콕 집어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좀 다루기는 했는데요. 테슬라 모델 3의 3개 기종이 모두 IRA 보조금 100%를 받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또 크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CATL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룬 영상 궁금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덱스에는 CATL이 조금 더 많이 담겨져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AMD 반도체 종목 비중인데요. 코덱스에는 11.47% 담겨져 있어서 약 7%가량 더 많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이제 기타 종목들 좀 자세히 살펴봐 드릴 텐데, 코덱스에는 좀 기본적으로 반도체 비중이 에이스 상품보다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그 기타 종목들에서도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에이스에는 이제 국내 기업 4개가 약 8% 이상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리튬 기업들입니다. 이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에는 리튬 기업 굵직한 3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리벤트 2%, 알버말, 미국의 리튬 기업이죠. 2%, 그리고 중국의 리튬 기업인 간펑 리튬도 2%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중에는 이제 좀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국 기업이 약 15%가량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온세미컨덕터 반도체 기업이 약 2%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한번 살펴봐 드리면 먼저 반도체 기업이 좀 많은 편이고 유럽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반면에 이제 중국 기업은 10% 미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코덱스 ETF 상품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은 조금 생소한 기업들이 많아서 좀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 NXP 세미컨덕터 기업은 네덜란드에 기반이 둔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약 5.58% 현재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AME, TEK라는 기업은 미국에 본사를 둔 그런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으로 테슬라와 오랜 동안 이제 공급 계약을 맺고 함께 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앱티브 기업은요, 아일랜드 기업인데, 이제 과거 GM의 부속사였던 그런 분이 이제 별도로 독립을 한 자동차 기술공업 기업이라고 하고요. 약 3%가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린, 우리 뭐 많이 알고 있죠? 타이어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미셸린 담겨져 있고, 스카이웍스 솔루션, 미국 반도체 기업이고요. 또 이 기업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독일 회사고 이것도 이탈리아의 타이어를 비롯한 자동차 전장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나머지 기업들이 약 30%가량 되는데 여기 상당수가 이제 유럽 기업이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두 ETF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상장된 같은 테마의 테슬라 밸류체인 ETF지만 좀 비중이나 구성 종목 면에서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테슬라 비중이겠고 또 국가별 비중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에는 국내 또 중국 기업 그리고 리튬 어느 정도 반도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30% 미만 정도로 담겨져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반도체 여러 기업들이 담겨져 있고 또 유럽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ETF 모두 신규 상장된 그런 ETF이긴 하지만 추종하고 있는 기초지수나 비교지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운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에이스 ETF 비교지수 먼저 과거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흐름이 이렇고 2022년 전에 이제 전고점 찍고 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5월 23일자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올라갔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비교 지수고 에이스는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 상품 설명서에도 액티브 상장이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조지수, 즉 비교지수가 있긴 하지만 그 지수 대비 초과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수 수익률이 그대로 따라가도록 운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5월 16일 날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땠나 좀 살펴봤더니 좀 잘하고 있고 또 상장 이후 수익률이 20%가량 현재 나고 있습니다. 코덱스 ETF 기초지수도 과거 흐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비슷해요. 이제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크게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2022년 하반기 되면서 좀 하락을 쭉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기초지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비중을 25% 그리고 그 이외에는 10% 캡을 씌워서 상한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중이 3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테슬라 비중이 만약에 영업일 연속 30% 비중 초과 시 마지막 시점으로 다시 25%로 변경하고 그 외 종목은 비례해서 배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뭐 이틀 됐으니까요. 수익률 2%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테슬라 주가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 차트 보시면 지금 사실 5월 16일 에이스 ETF 상장 이후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호재 뉴스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모델 3의 그 여러 모델 3의 기종들이 모두 IRA 보조금 받게 된 거, 그거 이외에도 또 포드랑 GM이 테슬라의 충전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점,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도 8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고 또 기대 이상 생산이 될 것 같아서 여러 호재 뉴스로 테슬라가 급상승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스 ETF에 담겨져 있는 TSL ETF 같은 경우에는 더 급등했죠. 거의 51%가량 올라갔어요. 연초 이후로. 그리고 이제 6월 8일 상장한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이렇게 급등한 때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이 사실 수익률 비교는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1.5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고위험 고수익 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테슬라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두 가지 상품 좀 비교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